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20년 2월 16일 일요경마 고부당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경마 편성도 빡빡합니다. 뭐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사실 별로 보이질 않아요. 중배당과 중고배당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되겠습니다. 4, 5, 8, 10 열하나, 4, 5, 8, 10 열하나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중에서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로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9경주 대상경주, 안말 대상경주가요,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대상경주도 이변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공략하겠습니다. 그래서 9경주 동아일보의 대상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오늘 일요경마 노림수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경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200m 별정 A형 3세마리에 있습니다. 이번 1경주와 다음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3세마 한정 경주다 보니까 상금이 일작 상금이 2,200만 원이에요.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 최범은 기수의 4번마 티즈블랙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 데뷔전부터 실전만큼 강하게 노렸던 녀석이죠. 그레이트 칸은 어차피 대가리였기 때문에 대가리에 붙여서 6.8배 압축만권 적중을 했습니다. 12월 13일 경주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탄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채찍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노렸던 마필인데, 다만 이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는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8번마 롱가이가 이 데뷔전에서 3차까지 왔는데 늑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뚝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1300m를 일부러 노리고 나왔던 그 이유가 있죠. 발주대하시가 빠르지가 못하지만 결승은 뚝심이 좋습니다. 1200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제 실전 경험을 마친 거죠. 그래서 8번 롱가이도 인기 바로 팔릴 것이고. 자, 강민은 여기서 이 안쪽 게이트 2번마 하이퍼카, 이거는 뭐 반드시 좀 이제부터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물론 최적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 뚝심이 나쁘질 않았어요. 결정타 한 발은 좀 부족했지만은 이 하이퍼카가 못했다기보다는 앞선이 좀 강했어요. 앞선에서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면서 3착으로 걸음을 남겼습니다. 12월 7일 데뷔전에서는 스타트 다음에서 옆에 마필에게 부딪히면서 그 전개가 많이 좀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이퍼카가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들어왔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안쪽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직전보다 훨씬 유리해진 조건이다. 이번 하이퍼카는 이제부터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5번마 백산 선더는 12월 8일 경주에서 12.9배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외곽만 돌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하지만 12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그 청계정상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부터 좀 노렸던 마필인데 인기 바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이죠.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 4번마 티즈블랙이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은 2번마 하이퍼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선에서 최적 전개 2번 하이퍼카를 우선 주목할 기대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200m 별정 A형 3세마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 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1착 상금이 2,20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고요. 안쪽 게이트 1번마 청당 컬링이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김용근 기수 제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무조건 승부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2번마 서울 크라운이 직전에 청당 컬링과 같이 뛰면서 청당 컬링을 이겼는데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크게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 뚝심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안쪽 게이트 들어왔기 때문에 2번마 서울 크라운이 인기 많은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서울 크라운은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직전에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외곽을 크게 돈 것이고요. 12월 6일 경주 주행심사 때에 안쪽 1번 게이트 안쪽을 파면서 역시 모래를 맞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11월 29일 날도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이 됐는데 그때도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서울 크라운은 모래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 7번마 파란 왕자가 1월 3일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이나 경주 내용 쪽으로 정말 좋았어요. 순발력이 있는데 끝까지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서 여유가 있었죠. 11월 29일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했는데 그때 내용도 나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 미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좀 이상하다. 11월 29일 날 내용이 좋았는데 능력 미달이 됐어요. 아마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측정 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기록이 1분 6초가 나올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7번 파란 왕자는 데뷔 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큐피드 비상이라는 마피를 반드시 여기서는 좀 관심마로 살펴봐야 됩니다. 8월 31일 데뷔전부터 인기 10위였을 때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 경주행이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 경주를 여러 번 돌려봤는데 이게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 고배당은 어부지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11월 30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점 맞고 노렸는데 그때 당시는 또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죠. 스타트 나면서 옆에 마필에게 막 추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전개가 좀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막 고개도 쳐 들리고 막 그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스타트 나오면서 좀 옆에 마필에 부딪히고 짜부가 됐어요. 그랬는데 좀 서두르다가, 스타트는 좋지 못했는데 서두르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힘을 좀 많이 썼습니다. 딱 그만큼 진 거죠. 그래서 11번 큐피드 비상은 늘어난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큐피드 비상이 아마 한 인기 4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뭐 1번, 2번, 7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11번 큐피드 비상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입니다. 배당 많아서는 11번 큐피드 비상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좀 거품 인기마도 몇 마리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1번 게이트 2MOK가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지금 상대 선행마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일부러 내주고 쫓아갈 일은 없다고 봐요. 뭐 대단한 데든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2번마 최강마는 직전 경주에서 9번 게이트 중위권 이 외곽을 누르면서 외곽에서 취입을 했는데 3차까지 올라오는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11월 30일 날은 선행을 하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여력감이 있었고, 직전에는 선행이 아닌 추입으로도 승군전에 3차까지 오면서 앞뒷방이 다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발전 기대치가 있습니다. 3번마 마이 멤버는 직전 경주에서 12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는데 그 전에 12월 1일 경주를 보면은 또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안쪽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끝걸음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3번 마이 멤버는 글쎄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얼만큼 편안하게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안쪽에 1번 투에머크이도 빠르고 최강마도 빠르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머니챔프는 10월달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7.1배짜리 적중했던 마필, 최근 경주에서 계속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또 52조 마방의 그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한 인기 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52조 김동균 조교사가 2020년에 지금 다승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마방의 상승세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은 거예요. 오늘 게이트 외곽인데 부담 중량도 늘었고. 자, 강민 여기서 좀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7번만 눈빛 언약은 직전 경주에서 충만 놓고
35.8배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편성 자체가 뭐 약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순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이거는 또 봐줘야 됩니다. 이거는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지만 오늘도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8번은 공주사랑이 직전에 인기 11위였던 마필인데요.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진로가 좀 좋지가 못했거든요. 좀 주춤주춤하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배당권의 인기 1위로 팔리는 최강마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면은 8번만 공주사랑 직전에 같이 떴는데 복귀 내용으로는 오히려 공주사랑이 더 좋아요. 그래서 8번 공주사랑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주셔야 되겠고 12월 14일 경기도 보면은 그때 당시 좀 무당탕탕 한 여러 마리가 한 다여섯 마리가 뭉쳐 돌았던 경주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근성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8번 공주사랑은 요건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갑니다. 뭐 인기 많은 2번, 1번, 3번 뭐 이런 거 팔릴 거예요. 12번. 그런데 7번 눈빛 언약과 8번 공주사랑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8번 공주사랑은 배당이 상당히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요거는 좀 실전 막건으로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배당 관심 많은 8번마 공주사랑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강민이 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지금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무조건 승부 경주로 가져가야 되겠다. 아주 꼭 집어놨던 레이스예요. 그런데 편성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강민이 강하게 누리는 승부지 충마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빗겨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 좀 거품기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살짝 빗겨 있지 않을까, 한 인기 4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충분히 좀 노림수를 둘 편성이고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부처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JM파이터는 직전 1700 경주거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줄어든 1300m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작년 11월 달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을 때 그때 10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3번마 제주의 여정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어요.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던 말입니다. 이 마필은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1300으로 경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임마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제가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3번 제주 여정도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 6번마 클린업 해피가 승군전이지만 첫거리 도전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워낙 열악감이 많았습니다. 요건 또 봐줘야 되고 7번마 정문 볼트도 직전에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대하시발로 선두권에 치고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근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처럼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10번마 송황캔디는 계속 연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5.6배 9월 28일 날 대가리 세워놓고 18.6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요. 부담 중량 2.5kg 늘어난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외곽의 12번마 두리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12월 8일 경주를 보면은 좀 차분하게 힘안배하고 쫓아갔는데 아무래도 좀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를 잘 못 잡았던 부분이 결정타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11월 2일 경주를 보면 그때 차분하게 힘안배를 하고 마지막 뚝심을 보였을 때 그때 끈기는 또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12번 둘이도 요거 얼레벌레 또 배당과 바람을 불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지금 여러 마리, 한 6마리 말씀드렸습니까? 6마리. 이 중에서 대가리 있어요.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때릴 말이 있고, 또 거품 인기만 한 마리,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는 완전히 좀 제껴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번 4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배당도 두둑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삼호 5분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중계 경주 1경주부터 고배당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지고 있어요. 가능성 있는 마필 지금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미스터벨라, 5번 KB보스, 6번 아라가야 왕성, 7번 키노보더 월드, 8번 디바뮤직, 9번 드래곤 천하, 10번 버닝플라이. 뭐 이런 마필들 다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이 중에서 외곽에는 10번마 버닝플라이가 아무래도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현명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어요. 직전에도 9.6배 추천 경주로 적중했고 데뷔전부터 또 압축 막거를 적중했던 마필 아닙니까?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어요. 다만 이 버닝플라이와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그 조건 자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직전에 디발뮤직과 같이 뛰었잖아요. 디발뮤직은 2.5kg 부담자 늘었어요. 근데 버닝플라이는 4kg가 늘었고 12월 13일 날은 드래곤 천하와 같이 뛰었을 때 드래곤 천하에게 진 거죠. 근데 드래곤 천하는 지금 승근전이라서 좀 덜 팔릴 상황인데 버닝플라이가 인기마로 팔리면 드래곤 천하도 봐줘야죠. 당연히 여기서는요. 뭐 12월 15일 경주도 보면 이 KB보스와 같이 뛰었는데 그때 게이트 조건과 지금 게이트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5번 KB보스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만 버닝플라이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글쎄 잘 나가는 11점 마방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인정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7번마 킹 오브 더 월드가 직전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습니다. 왜냐면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300은 잘 뛰었지만은 빠른 페이스 1000m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오늘 다시 12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꺾었지만 오늘은 7번 퀸 오브 더 월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전인데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마필 7번 퀸 오브 더 월드 요거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면서 공략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근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요. 터지는 판때기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팔린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놈이 인기바로 팔릴까 좀 가늠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1번 게이트의 대신 카노가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팔릴 것이고 8번과 바디스트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편성을 이렇게 허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8번 바디스타도 인기마로 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9번마 갤럭시 피스라는 마필도 최근 경기에서 계속 배당판 바람을 불고 있는 마필인데 역시 좀 팔릴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인기 마필들 다 못 믿습니다. 다 못 믿는 말들이에요. 이런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이 8번마 바디스타가 직전에 잘 뛰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10월 12일 경주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 11월 16일 날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바디스타는 순군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이런 거는 인기마로 팔려도 인정이 안 돼요. 고바마 갤럭시 피스도 매번 지어짠 내용이고 12월 21일 날 그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정말 뽕을 뽑은 거거든요.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전부라고 봅니다. 이 갤럭시 피스는 12월 21일 그 이상의 능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안쪽에 1번만 대신 카누가 게이트 조건은 좋은데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처럼 전개를 잘 풀었거든요. 그리고 깨졌어요. 1400 늘어난 경주거리 글쎄요. 이거 인기마로 팔리면 역시 못 믿습니다. 이런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강민이 이렇게 좀 인기마 못 믿는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려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 경주에서 아주 찐하게 노리는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1400 경주거리는
무조건 노려됩니다. 무조건. 지금 출전 마필 모두가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잖아요. 늘어난 1400 경주거리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를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민은 여기서 고부당 충마 놓고 때릴 겁니다.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인기마를 다 못 믿는 경주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정말 초고액 배당이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좀 과감하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천 경주, 승부 경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300m 별정 비영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가 또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파라다이스 킹은 직전 경주에서 12.9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어요.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2월 6일 경주를 보면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을 돌다 끝나버렸잖아요. 이 파라다이스 킹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래를 맞으면 덜 뜁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7번마 천년의 약속이 유현명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죠. 유현명 기수는 금요일날 기승정지로 말을 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요일 타는 마필들의 강공 의지는 읽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결승선에서 채찍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발주 대시가 빠르지가 못하고, 예전에도 좀 빠른 페이스에서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녀석이고요. 부담정도 늘었고, 10번마 전설의 불꽃이라는 마필은 12월 1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그때 당시 완전히 꺾었죠. 그 뒤로 계속 지금 졸전을 펼치고 있어요. 12월 29일 날도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마필,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꺾었는데 한마디로 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또 편성상 등 떠밀려서 팔릴 상황이고, 5번마 바람의 꿈은 계속해서 좀 실점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질 않았어요. 다만 늘어난 13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냐,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4번마 돼지자랑이 이게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12월 6일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스타트 나오면서 뭐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전개가 잘 안 풀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돼지자랑은 이제부터는 좀 더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3번, 5번, 7번, 10번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리고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배당마라서는 4번마 돼지자랑 요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팔릴 것 같아요. 한 인기 5위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배당마로서는 4번마 돼지자랑을 좀 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폭탄 배당이 가능한 전개상의 변수,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도 좀 한 마리 째려보고 있는데,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중계 이경주, 우선 배당을 노릴 관심 많은 4번마 돼지자랑이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1번마 춘산, 3번마 빅투더빅, 4번마 클린업 샤인, 7번마 샤르니 위너, 9번마 명진스톰. 일단 눈에 띄는 마필,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은 이렇게 한 5마리 정도로 꼽아봅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8번마 글로벌 럭키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 13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데뷔전부터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역시 1300에서 무기력하게 깨졌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8번 글로벌 럭키는 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8번 글로벌 럭키는 이번에도 좀 지켜보겠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 7번, 9번 중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 게이트 춘산 직전 경주 5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또 10월 6일 데뷔전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였어요. 오늘 조건 자체가 나쁘질 않고, 3번마 빅투더빅은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142배를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주 강조해 말씀드렸던 승부처였어요. 142.7배 142.7배를 대가리 세워놓고 때려 먹었는데,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서면서 끝까지 근성을 보였죠. 근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봐요.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 추입도 데뷔전에서 추입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뛰는데, 오늘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 변수고, 4번마 클린업 샤인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마지막 끈기를 보였어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9번마 명진 스톰이라는 마필도 11월 9일 경주 인기 7위였을 때 외곽을 돌면서 뭐 대충 타고 안 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직전에는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마 사련이 위너는요, 직전 경주에서 그때 빅투더빅 놓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3번 빅투더빅을 놓고 사련이 위너의 주력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 그때 경주행이 정말 좋았어요.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걸 틀어서 나오면서도 2착을 지켜내는 그 근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마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이 빅투더빅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나 보는데, 지금 부담 중량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빅투더빅이 3.5kg가 늘었어요. 사륜 위너는 0.5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7번마 사륜이 위너는 무조건 더 뛸 마필로 그렇게 보고, 역시 1300m가 적정거리 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마 사륜이 위너를 강민은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을 놓고 후착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우선 관심마 7번마 사륜이 위너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외곽 게이트 이효식 기수가 기승한 10번마 린치핀, 10번마 린치핀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순군전이긴 해도 1400 첫거리 도전이긴 해도 10번마 린치핀은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할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강조해 말씀드렸죠. 린치핀은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등치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렇게 등치 큰 마필들이 순발력이 느려요. 발을 쓰는 게 좀 느린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린치핀은 마체구가 560kg에 굉장히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발도 빠르고 또 스피드도 있습니다. 이런 마필은 능력마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00 첫거리라도 10번만 린치핀은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합니다. 10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1번마 장산도끼가 1억 2천만 원짜리 마필이거든요. 고가의 마필이라서 좀 계속 관심권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1월 20일 날 너무 좀 무력하게 능력 미달이 돼가지고요. 요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고요. 4번마 서미트 투데이는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 20일 날 6.2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쌍승식 후착으로 놓고 적중했던 기억이 있는데, 공백기 있고, 7번마 신비한 여인은 뭐 전형적인 뚝심 마필이죠. 1400 경주 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좀 주목을 하는 마필, 후차권에 주목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11번마 화랑의 챔피언이 줄어든 14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1월 10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래서 재결에 불려갔습니다. 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렇게 못 뛰었냐 그랬더니, 이 정우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00m는 버거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고, 뭐 다실바로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뭐 강공이고, 주행신화 때 다실바가 호흡도 맞춰봤고요. 외곽인의 12번마 메이저 가이라는 마필도 1600
600은 조금 버겁더라고요. 근데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2km 홀가분한 부담 중량. 어차피 선두권은 10번은 린치핀이 정리하고 나선다고 봐요. 4코너를 돌 때 린치핀은 이미 뭐 대가리 치는 그 분위기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 후차권에서는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11번 화랑의 챔피언과 12번 메이저 가이가 여기서는 충분히 노림수를 둘 만하다. 그러니까 10 놓고 11, 12. 10 놓고 11, 12. 10 놓고 11, 12는 기본 마번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별정 비용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1600 첫 거리 도전을 나서는데,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누가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옥룡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1월 17일 경주 내용을 보면 이 1300m 늘어난 경주 거리였는데 전혀 걸음을 끌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급격하게 걸음이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과연 여기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600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좀 조심스럽고요. 2번만 도란 뽀빠이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모습입니다. 스타트 자세가 빠르지 않습니다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뚝심은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1600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10월 13일 날은 옥룡에게 코를 졌지만은 다시 뛰면 옥룡 정도는 1600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번마 블루키트는 직전 경기에서 4.3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 중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뭐 배당팔에 인기마로 팔 텐데 꺾을 수가 없고, 4번마 시스프마 캡틴이라는 마필이 뚝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적에 가려져 있는데 8월달 작년 8월달 1700에서 떴을 때 내용을 보면 중거리를 전혀 적응을 그때 당시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작년 8월달에. 그래서 이게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6번마 히든삭스는 12월 14일 경주에서 14.8배 대가리 세워놓고 추천 경주로 샤크장의 주력 막건을 때려서 먹었는데요. 직전 경주도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6번마 히든삭스도 관심권이고, 고배당 폭탄은 외곽에는 10번마 은호축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전형적인 뚝심 마필인데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자체 선두권이 뭉개지는 그림에서는 요거 추입 고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너무 좀 상대들이 강했다고 봐요. 이런 마필까지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도란 뽀빠이, 3번 블루키튼, 6번 히든삭스, 일단 이 세 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세 마리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이고, 현재까지 고민해본다면 10번 은어축제는 좀 현장에서 고배당 막건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 강민은 이 6번만 히든삭스가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좀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히든삭스를 강민은 우선적으로 좀 세게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간결한 마번으로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외곽 있는 11번마 월드투데이 유연병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는데요. 직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3kg의 감량 조건 너무 좋습니다.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뭐 쌍대가리 놓고 추천 경주로 13.6배짜리 적중을 했는데 1600m가 적정거리 출전이죠. 1월 3일 경주에서도 3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12번 월드투데이가 배당팔에 머리를 팔립니다. 유연명 기수는 금요일날 기승 정제예요. 당연히 일요일날 말 타는 것들은 뭐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6번마 썬더킹도 최근에 3연속 입상을 성공하는데 웬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대하십발로 선행을 뽑아 나설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감량 조건 좋고요.
승군전이긴 해도 이게 또 인기마로 팔려요. 다만 이 1600 경주 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6번은 썬더킹과 11번 월드투데이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과연 이 승군마 두 마리가 썰렁하게 손붙잡고 들어오면서 대기를 끝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좀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해요. 10번마 라운타운은 12월 29일 날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강민이 이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이 없었거든요. 경주가 끝나고 재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뒷다리가 저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인기가 굉장히 심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날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 인기 1위로 팔렸지만은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죠. 직전에도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직전에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 여파 때문에 아직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시 한번 당일 현장에서 승부지는 강민이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승군마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린다. 기본 사이즈가 10번 라운타운이 약한 말이 아니에요. 12월 6일 경주까지 3연속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 경주력은 정말 대단했죠.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 오늘은 어떤 의미 선행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일찍 선의권에서 묻어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10번 라운타운은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 충분한 마필입니다. 요거는 이제부터는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번, 11번이 깜빡이로 팔리는데 오히려 10번 라운타운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현장 승부지를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10번 라운타운을 놓고 때릴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 10번마 라운타운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경계가 거의 없는 레이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 배당도 10배가 훌쩍 넘어갈 정도로 좀 난잡하게 배당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이런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노리는 이유는 일단 적중이 됐을 때 배당은 삼삼합니다. 적중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런 경기에서 대박으로 한 구라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혼전 중에 기둥을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배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좀 과감하게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좀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 마필들도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6번마 천년의 비가 그나마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좀 쌩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안토니오 기수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에도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거든요. 이 천년의 비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안쪽에 1번마 파인하트가 이게 얼마나 팔릴까요? 파인하트가 아마 글쎄요, 한 인기 한 7, 8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파인하트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입니다. 오늘 대단한 선행이에요. 2월 3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2월 달에 뛰고 1년이 넘는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재검 때 내용이 나쁘질 않아요. 이 파인하트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1700 안쪽 게이트면 웬만하면 다시 한번 선행입니다. 그래서 파인하트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서 안 팔리면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배팅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강민이 노림수를 둔 충마에 1번마 파인하트는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대상입니다. 그만큼 이번 8경주는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경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이번 8경주에서 제대로 한 구라 때려보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 최시대 기수의 6번마 판타스틱 로드가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데뷔전 인기 6위였을 때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 직전에도 쌍승직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11월 24일날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일반 경주급 경쟁력은 충분하다. 직전에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 6번만 판타틱 로즈는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할 충마가 되겠습니다. 6번을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예요. 문제는 후착에서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데 또 구멍수를 여러 구멍을 가져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배당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수를 좀 압축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만 영천 히어로가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게이트 잘 뽑았고요. 다만 부담장이 2.5kg 늘어났고 스타트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에 변수가 없지 않죠. 오히려 외곽에 있는 12번마 장산바비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스타트가 늦었어요. 약간 좀 착지가 좋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상당한 근성을 보였는데 이거는 뭐 더 뛴다고 봅니다. 12번 장산바비는 실전 막건 주목하시고 4번 뭐 오션 피닉스도 최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을 은근히 많이 불었어요. 근데 계속 꺾었거든요. 직전에도 인기 2위로 팔렸어도 인정을 하지 않고 꺾었는데 12월 8일날 외곽선 입장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을 때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4번 오션 피닉스도 직전에는 꺾었지만 오늘은 좀 덜 팔리면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판타스틱 로즈가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앞장을 깐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두권은 6번마 판타스틱 로즈가 정리를 하는데 선위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 4번 오션 피닉스 그리고 막판 뚝심 살려낼 수 있는 12번 장산바비 이 두 마리는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 놓고 12번 4번 6 놓고 4번 12번 기본 마번은 6번 놓고 4번 12번 6 놓고 4번 12번이 기본 마번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오픈 1800m 별정 비영 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작 상금이 1억 3,750만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환 기수의 4번마 실버 울프가 객관적인 전력상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상 한 수 위의 능력마로 인정이 되죠. 최근 경주에서 대상 경주만 지금 6번 연속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을 우승을 한 겁니다. 직장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너무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 직전에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지만은 10월 달에 경남 도지사배 우승, 8월 달에 KNM배 우승, 6월 달에 뚝섬배 우승, 또 작년 3월 달에 마주협회장배, 또 작년 2월 달에는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를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번 실버울프는 암말 대상 경주에서는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직전에 그랑프리는 그냥 꺾었어요. 암말 순말이 섞여 있는 경주에서는 이게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깨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자, 오늘 암말 경주입니다. 그리고 적정거리 1800이에요. 그래서 4번 실버울프가 배당벌의 강축으로 팔 텐데 자, 이번 구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4번마 실버 울프를 이제부터는 강축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타이밍이에요. 직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물론 상대들이 강해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꼴등을 한 거예요. 강민이 물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하의 걸음을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제 8살짜리예요. 8살짜리 암말 꺾어질 타이밍이 된 거죠. 반면에 2번마 클러검이라든가 또 뭐 다이아로드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지금 4세 암말 아닙니까?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이 실버울프와 청수여걸이 같이 뛰면서 동반 입상을 했는데 두 마리가 땡땡 굳었던 경주인데 그 경주 내용을 보면 다시 뛰면 청수여걸이 한 번쯤 좀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는 실버울프가 8살짜리고 이제는 이제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8번마 청수여걸 쪽으로 좀 더 좀 고배당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강민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8번 청수여걸은 당일 현장에서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또 체중의 변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구경주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는 강축으로 팔리는 4번마 실버울프를 여기선 충마로 놓고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확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전력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과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강민이 1군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간다. 아주 강조해 말씀드렸던 강민의 관리마 출전하고 있죠.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공략하겠습니다. 중배당 기본 막건, 중고배당 막건까지 가능한 레이스 현장 추천 경주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안쪽 게이트 1번마 알파킹이지 때문에 그런데요. 능력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조건에 따라서 뛰었다 안 뛰었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1번 게이트도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산 경마장 1800m 주로는 서울 경마장의 1700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를 껐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직전에도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는데 오늘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최적 전개입니다. 근데 12월 29일 날 이 두바이 특급과 같이 떴을 때 그 경주 내용을 보면 두바이 특급에게 아주 그냥 무기력하게 깨졌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1번 게이트 역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1번 알파킹이지가 인기마로 팔릴 것이고요. 2번마 썬더플라이는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썬더플라이도 관심권이고 4번마 기적의 덕토마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녀석인데요. 꺾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은 감량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4번 기적의 덕토마도 관심권이고요. 비록 3착으로 올라왔지만은 또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뒷짐 주고 서 있지는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7번마 두바이 특급도 알파킹이지를 자력으로 이겼을 때 그 경주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이 알파킹이지가 7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못 풀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1번마 알파킹이지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다. 요거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좀 현장에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2번마 썬더플라이가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도전마로서는 2번마 썬더플라이를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마 알파킹이지의 2번 썬더플라이 1번 2번 일단 1번 2번은 기본 마번이다. 1번 2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2군 20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전력 편차가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요. 이번 식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또 배당판에 거품기가 많은 좀 조심스러운 인기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김은군 기수의 8번마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11월 16일 경주를 보면 그때
3군마 신분으로 2군으로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그 점핑 출전을 하면서도 넉넉하게 대가리를 친 거잖아요.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강민이 정말 불안한 인기마를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이 받아봐야 바치는 맛감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16일 날은 일부러 점핑 출전을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다시 부담장이 5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인기막 깜빡이로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8번마 우리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에도 8번마 우리는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최근에 좀 말 타는 게 좀 애매했던, 좀 불성실하게 말을 탔던 마필이 있는데, 오늘 2000m 장거리에서는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겠고요. 또 전개 상황의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20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1번마 최강고수 12월 7일 경주에서 인기 11위였을 때에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인기 8위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 그 메인 승부였죠. 일요일 마지막 메인 승부였는데 이 최강고수 인기 8위였던 최강고수를 충마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였어요. 야, 근데 이게 반마신 차로 좀 깨지면서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전 경주 인기 8위 고배당 마필을 강민이 고배당 축으로 놓고 때릴 만큼 이 마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전력 변화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 늘어난 2000m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축마에 1번마 최강고수는 주력 승부로 공략할 대상이에요. 1번 최강고수가 들어오면 배당은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 10경주는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만은 뒤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승부지 관리마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마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배당도 짭짤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는 강민이 주중에 미리 분석을 하면서 그 다른 경주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아주 꼼꼼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만큼 마지막 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승부지 충마가 있고 또 거품 인기마도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안쪽에 3번마 패션 피플, 또 4번마 글로벌 파티, 5번마 다이나믹 커밍, 아마 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배당판에 상당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마지막 11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는데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저배당 판때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말리부 진저가 12번 말리부 진저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 경주에서 거의 인기 바닥이었죠. 인기 11위였던 마필인데 4차까지 올라왔을 때에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이 말리부 진저는 작년 7월 달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고 9월 달에 인기 3위, 11월 달에 인기 4위,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11위 안 팔리니까 4차까지 올라온 건데요. 말리부 진저는 아직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선행마예요.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가, 예전에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렸던 것인데, 직전에는 오히려 추입으로 막판 뚝심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경기에서 고배당이 터지면 12번 말리부 진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강민이 노리는 대가리, 승부지 충마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는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챙겨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개 변수에 따라서 인기마가 모조리 부러지면은 12번 만리분진저가 동반 입상하면서 대박을 엮어서 공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11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먹는 막건으로 메인 승부 경주로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월 16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현장 예상에서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